네, 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홀로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약보합권을 지켜내면서 0.0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기술주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24% 오른 19,86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0.55% 올랐고요. 5,975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 노동지표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주목돼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지표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ISM-P 제조업 고용지수를 통해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현재 미국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현재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구인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졸트 구인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에 비해 있는지 여러 노동지표 중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불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상치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시장의 좋은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현재 지금 높은 10년물의 국채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오늘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죠. 오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키노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게이머들을 위한 지포스 시리즈를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기대감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90 시리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1월 달 안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2,500달러보다 낮은 1,999달러에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5070 시리즈는 549달러에 거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RTX 4090 시리즈와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이제 훨씬 더 싼 가격에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AI 관련된 투자자들을 위해서 블랙웰 칩에 대한 양산도 시작을 했으며 마스 시스템 제조업체들이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현재 블랙웰 관련해서는 이미 생산량이 이제는 적당한 영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강조했던 시리즈는 바로 로봇 쪽입니다.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10억대에 해당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1,000만 개에 해당하는 자동화된 공장, 15억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코스모스를 통해서 CAD나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여 거기에다가 물리적인 부분들까지 입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물리 세계를 컴퓨터 상향으로 옮길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셋업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프로젝트 디짓을 통해서 대규모 AI 모델 실행 가능한 개발자 데스크탑 PC를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은 약 3,000달러가 언저리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현재는 이 소식이 발표가 된 이후에 소폭 가격이 상승하면서 2.5%가량 장 전부터 상승한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캐나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 총리가 당대표에서 사임하게 될 거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 총리직에서 사임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9년간의 집권 끝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당이 새 대표를 선출한 후 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애초에 만약에 총리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와 이민 문제로 인해서 국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고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외교 논란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을 했었고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성 반응을 들어가면서 굴욕을 겪었다는 평가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캐나다의 총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리도의 사임 발표에 의해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를 포함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7 주요 국가들에서 리더십 교체와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 대표직에 이어서 총리직까지 사임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5곳의 중국 기업을 이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나요? 네, 현재 미국 국방부가 5개를 추가하면서 총 134개에 해당하는 중국 기업을 중국 군사기업 CMC로 지정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들 기업은 미국과의 거래 및 투자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일단 CMC 지정 기업은 텐센트, CATL, 코스코, 이제 미국의 그 코스코가 아니라 다른 기업입니다. 창신 메모리, 오스텔 로보틱스에 포함이 됐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위챗의 모회사로 홍콩 주식 중시에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7%가량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DJI 드론 업체는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록에 남아있다는 평가가 남아있고요. 또한 CMC 지정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기관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가 되며 미국 내 투자 제한, 제재 가능성이 확대가 되면서 텐센트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활동과 분해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국방부에 재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중국의 군 민간 융합 정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중국군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 및 연구 프로그램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1999년 제정된 국방수법법에 따라서 매년 CMC 목록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거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텐센트와 CATL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군사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푸보TV의 주가가 무려 251%나 급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상승세인데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번에 어저께 기준으로 푸보TV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디즈니가 푸보TV를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렇게 될 경우 가입자가 북미 2위에 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튜브를 추격하게 되게 되는데 미국의 미디어 공룡으로 알려져 있는 월트 디즈니가 스포츠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푸보TV를 합병해서 자사의 훌루와 라이브 TV와 결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구글의 유튜브 TV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설립될 합작 회사에서 디즈니는 70%, 푸보TV는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게 되면서 북미 지역에서만 620만 명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유튜브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디즈니를 등에 업은 푸보TV의 행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